호캉스가 아닌 머캉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숙내내 배불리 먹고 온다는 서울 신라호텔. 하지만 그의 도전장을 내미는 밥 잘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호텔의 본진 롯데호텔 서울. 과연 신라호텔보다 밥은 맛있을지,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데 얼마나 클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의 중심,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 롯데호텔의 본진이자 단일 호텔로는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무려 1000개가 넘는 객실을 가진 롯데호텔 서울이 있습니다. 롯데호텔의 전시는 일제강점기 노구치 시다가우가 지은 반도 호텔인데요. 당시 조선호텔을 찾은 노구치 시다가우가 허름한 작업복 복장으로 인해 문전박대당한 것이 분해, 조선호텔 바로 옆에 더 크고 더 높게 지은 호텔이 반도 호텔입니다. 광복 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반도 호텔은 롯데그룹이 인수하게 되는데요. 기존 호텔을 허물고 지상 38층의 특급 호텔을 지어 1979년 지금의 롯데호텔 서울이 개건하게 됩니다. 88 올림픽을 앞둔 1988년엔 바로 옆에 지금의 이그제큐티브 타워인 신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1층부터 14층까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들어서고 15층부터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덕분에 호텔은 백화점 면세점과 연결되어 있어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은 본관과 신관 두 동의 건물로 나눠져 있으며 수영장과 피트니스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쓰기는 하지만 체크인을 하는 로비나 객실 그리고 라운지 등은 완전히 독립되어 아예 다른 호텔을 보는 느낌입니다. 특히 신관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9월 전면 리뉴얼을 거쳐 재개관하게 되는데요. 이후 신관과 본관은 이그제큐티브 타워와 메인 타워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엔 각 항목별 이그제큐티브 타워와 메인 타워를 비교하며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메인 타워의 체크인이 진행되는 1층 로비입니다. 메인 타워의 로비는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요즘 오픈하는 5성급 호텔 로비가 층고를 높이하여 웅장하고 탁 트인 느낌을 가져가거나 개성있는 조각품 또는 공간 디자인을 배치해 임팩트를 주는 것과 달리 메인 타워의 로비는 층고도 낮고 개성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 5성급 호텔에 걸맞은 품격있고 근사한 공간입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인공폭포도 굉장히 멋지죠. 메인 타워의 로비 끝까지 걸어가면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1층 입구가 나타납니다. 체크인을 하는 로비는 15층이 있기 때문에 1층은 잠시 거쳐가는 공간인데요.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롯데호텔이 지향하는 유로피안 감성을 보면서 항상 롯데월드를 보는 것 같아 자기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1층 웰컴 로비는 정말 화려한 유럽의 궁전에 있는 것 같이 번쩍번쩍 럭셔리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15층에 올라가면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진짜 로비가 나타나는데요. 전통 5성급 느낌이 강했던 메인 타워 로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 투숙객이 모두 앉아서 체크인을 진행하는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로비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감의 가구와 카펫으로 꾸며져 있으며 중간중간 금색 메탈 소재의 소품이 쓰여 한층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로비만큼은 롯데호텔의 최상위 브랜드인 시그니엘보다 훨씬 멋진 모습이고요. 클럽 라운지를 운영하는 다른 국내 5성급 호텔의 클럽 전용 체크인 카운터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굉장히 다양한 객실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객실은 크게 그랜드 디럭스, 프리미어 그리고 6종류의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투숙하면서 계속 밥을 주는 라운지 르살롱을 이용하시려면 스위트에 묵으시거나 이그제큐티브가 붙은 객실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객실은 라운지를 포함한 가장 기본 객실인 이그제큐티브 그랜드 디럭스 3161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인테리어는 영국의 더 GA그룹에서 맡았는데요. 객실 역시 15층 로비와 이어지는 따뜻한 느낌의 밝은 색감이 쓰였습니다. 꽃이 그려져 있는 카펫과 침대, 그리고 심플한 벽면이 톤앤톤으로 클래식한 모습이고요. 중간중간 빨간색과 브라운 컬러의 가죽 소재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심지어 서랍장 안까지 깔맞춤을 한 게 눈에 띄죠. 침대는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더원 제품, 침구는 이집트산 면화가 사용된 이탈리아 가스탈디 제품이라고 하네요. 롯데호텔 특징이 매트리스가 두꺼워 침대가 다소 높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잠자리는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창가 쪽에는 두세 명은 넉넉히 앉을 소파와 테이블이 있고요. 그 뒤쪽 창밖으로는 남산이 보이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종로 방향과 명동 방향의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 위치한 만큼 앞뒤 양옆 모두 고층 빌딩으로 가로막혀 사실 어느 방향, 어느 객실에서도 전망이 탁월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명동 방향의 경우 층수가 낮으면 때가 낀 옆 건물 벽면만 볼 수 있죠. 그래도 31층 이상의 고층 객실을 받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꽤 남산이 잘 보이는 전망입니다.
TV 바로 밑에는 업무를 위한 책상이 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TV가 가려져 한 명이 업무를 보면 TV 보기는 어렵겠네요. 이런 구조는 침실 자체가 살짝 좁기 때문인데요. 절대적인 면적은 크게 좁지는 않은데 구조상 침실이 조금 작게 빠진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실과 창으로 뚫려 있어 답답한 느낌은 아닙니다. 욕실은 밝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욕조와 샤워실,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욕조는 밖이 보이는 전망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창 옆에 있는 게 덜 답답해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커튼을 쳐서 침실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도 있죠. 전반적으로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그랜드 디럭스 객실은 롯데호텔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고요.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 저에게 빨간색 가죽은 다소 선을 넘을랑말랑 위험했는데 다행히 과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공간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꾸며진 객실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메인 타워는 객실층 로비부터 훨씬 무거운 느낌에 세월의 흔적까지 묻어나는데요. 비즈니스용 객실인 슈페리어 바로 윗단계 디럭스 객실입니다. 카펫과 침대 뒤쪽의 벽면 그리고 욕실 쪽의 어두운 대리석 벽면까지 사실 제 취향은 아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역사를 생각하면 비교적 관리가 잘 된 느낌입니다. 메인타워 역시 남북 방향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 호텔이 보이는 남쪽 전망보다는 빌딩 숲이 보이는 북쪽 전망을 추천드립니다. 침대와 침구는 대부분의 롯데호텔에서 사용되는 해온 침구이고요. 침대 앞쪽으로 소파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창가 쪽에 업무용 책상 외에 머리 말리고 화장하기 좋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좋네요. 욕실은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샤워 공간만 분리된 형태인데요. 욕실 역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롯데호텔 특유의 유로피안 감성이 아닌 그냥 깔끔한 욕실이어서 저는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공간은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그랜드 디럭스보다 더 넉넉한 크기였고요. 분명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은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인 타워 객실에서 제공되는 어메니티와 미니바를 보면 대부분의 롯데호텔에서 볼 수 있는 파니에 데 썽스 제품이 있고요. 세면대 양쪽으로 욕실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욕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네요. 미니바엔 캡슐 커피 머신은 없고 대신 커피포트와 롯데호텔 시그니처 드립 커피가 제공되고요. 로네펠트 차 역시 제공됩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타워에서는 욕실 어메니티로 딥티크 제품이 제공되고요. 메인 타워와 비슷한 구성의 욕실용품도 있었습니다. 별도 입욕제도 제공되는데 헤어드라이어는 똑같이 테팔 제품이었네요. 미니바는 물부터 차이가 느껴지죠. 에비앙 생수가 제공되고요. 에스프레소 캡슐 커피는 물론이고 찻잔도 프랑스 도자기, 차도 오설록과 프랑스 다만프레르 제품이 제공됩니다. 심지어 슬리퍼조차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슬리퍼가 훨씬 두껍고 푹신푹신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메인 타워와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호텔이라고 느껴질 정도이고요. 그만큼 객실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라호텔 클럽 라운지에 버금간다는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라운지 르살롱을 보실까요? 15층 로비에서 한층 위 16층에 위치한 르살롱은 서울 시내 클럽 라운지 중에서는 가장 큰 라운지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튀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색감의 가구들과 소품으로 꾸며져 한층 럭셔리한 느낌입니다. 공간이 크기도 하지만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투스객 규모와 균형이 잘 맞아서 언제 가도 북적이지 않고 기다려가며 먹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창가에서 보이는 바쁜 도시 전망을 보면 다 바쁜데 나만 노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라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체크인을 하고 먹는 애프터눈 티는 2단 트레이에 샌드위치 2종류와 스콘, 에그타르트, 케이크, 슈 그리고 별도의 그릇에 아이스크림까지 나왔는데요. 커피도 주문하시면 직원분께서 직접 갖다 주십니다. 이외에도 뷔페 형태로 초콜릿과 피칸, 대추야자, 브레드 스틱, 쿠키, 마카롱 등을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 라운지의 애프터눈 티가 갈수록 간소해지고 있는 와중에 빵빵한 구성의 애프터눈 티였고요. 대추야자 같은 르살롱만의 시그니처 메뉴도 있고 디저트의 전반적인 맛도 평균 이상이어서 기분 좋게 호캉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해피아워가 제공되는데요. 무엇보다 르살롱은 술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서울에서 샴페인이 나오는 몇 안 되는 클럽 라운지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떼땅저가 제공된다는 것이 의미가 크고요. 이외에 와인도 화이트 2종류, 레드 2종류, 스파클링과 로제까지 각 한 종류씩 있는데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고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와인들 중에선 꽤나 괜찮은 라인업입니다. 독주류는 시바슬리갈과 잭다니엘, 조니워커 블랙라벨과 진빔이 있고요. 바텐더분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시그니처 칵테일 3종류도 있습니다. 술만 본다면 제 생각엔 신라호텔보다 나은 건 물론이고 국내 호텔 클럽 라운지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공되는 음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핫푸드로 직원분이 직접 잘라주시는 로스트 비프와 칠리새우, 닭고기, 육회공을 다 갖추고 있고요. 파스타와 유산슬, 가자미구이, 관자 샐러드와 파스타 샐러드 등 샐러드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빵과 무스 4종, 초콜릿과 마카롱, 케이크와 파이에 과일까지 디저트 구성도 훌륭합니다. 와인 드실 때 안주하기 좋은 핑거푸드와 치즈도 준비되어 있는데 위생적으로 투명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죠. 부어라 마셔라 배불리 먹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다시 조식 먹을 시간입니다. 라운지 조식은 당연히 일반 조식과 달리 간소하게 준비되는데요. 그래도 역시 롯데호텔의 본진답게 제법 알차게 나옵니다. 조식에서 빠질 수 없는 와플, 팬케이크는 구워져 있고 생지가 있어 직접 구울 수도 있는데요. 요즘 롯데에서 이 직접 만들어 먹는 컨셉을 미는 느낌입니다. 달걀과 감자, 베이컨, 소시지와 각종 샐러드와 요거트, 시리얼, 견과류, 햄 등 특별하진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조식 메뉴는 다 있고요. 한식은 미역국과 불고기, 생선구이, 각종 밑반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체크아웃한 후에 먹는 라이트 스낵이 제공되는데요. 첫날 애프터눈티에서 뷔페로 제공되는 기본 간식 메뉴들이 제공되는데 커피와 차 역시 제공돼서 간단히 차 한잔하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롯데 이그제큐티브 타워의 르살롱을 이용하고 난 느낌은 음식 가짓수로는 신라호텔은 물론이고 국내 클럽 라운지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 맛까지 신라호텔보다 맛있냐고 한다면 고민이 좀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라운지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롯데호텔이 더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해피아워가 술도 다양하고 음식도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고 공간 분위기나 크기, 이용의 편의성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컸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그제큐티브 타워만 클럽 라운지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메인 타워의 클럽 라운지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31층에 위치한 메인 타워의 클럽 라운지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의 르살롱만큼 럭셔리한 느낌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5성급 호텔의 클럽 라운지와 비슷한 수준의 깔끔한 모습입니다. 남산 방향에 있는 망원경이 신기하죠? 애프터눈티는 뷔페식으로 가져다 먹는 형태였는데 샌드위치와 스콘, 마들렌, 과일 2종류가 제공됐고요. 주스도 2종류, 커피는 내려져 있는 걸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해피아워에는 찹스테이크와 닭고기, 야채볶음, 연어구이와 새꼬리찜, 칠리새우 등이 메인 핫푸드였고요. 이외에 다양한 샐러드와 빵, 디저트까지 제공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그제큐티브 타워 르살롱을 보고 와서 와 진짜 음식 별거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5성급 호텔 클럽 라운지와 비교하면 평균을 살짝 웃도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웠던 게 조식이었습니다. 음식 종류도 너무 적었고 무엇보다 베이커리류가 롯데호텔 빵이 맞나 싶을 만큼 촉촉하게 습기를 먹은 눅눅한 맛이었습니다. 밀가루 3종 중에 와플 딱 한 종류만 있던 것도 아쉬운데 그 와중에 롯데호텔의 핸드메이드 와플 사랑이 엿보이죠. 이날 이용객이 엄청 적어서 여유있던 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이용객이 없다 보니 그만큼 음식 관리가 안 된 건가 싶었습니다. 메인타워에서도 체크아웃 후에 먹을 수 있는 라이트 스낵이 제공됐는데 12월 1일 체크인 고객부터 라이트 스낵은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나름 파이도 먹고 마카롱까지 잘 먹고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라이트 스낵까지 없어진 마당에 롯데호텔 메인타워 클럽 라운지는 추천은 못 드릴 것 같네요. 롯데호텔 서울의 부대시설 살펴볼까요? 이그제큐티브 타워와 메인타워는 수영장과 피트니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두 건물이 1층 로비 외에 3층에서 한 번 더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 한층 위 4층에 수영장과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수영장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말 수영장인데요. 알록달록한 조명과 유리창으로 뚫린 천장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감성을 더했습니다. 그리 큰 편은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여유있긴 했습니다. 외부 공간도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땐 비가 와서 별거 없었네요. 피트니스는 롯데백화점 야외 주차장이 보이는 뷰인데 이탈리아 테크노짐 기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리뉴얼을 했는지 최신 기구들도 보이고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연식이 느껴져 요즘 느낌의 감성의 헬스장은 아니고요. 투숙객보다 회원권 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이는 헬스장입니다. 이외에 롯데호텔 서울엔 정말 많은 식음업장이 있습니다. 메인타워 1층의 뷔페 라세느는 서울 3대 뷔페로 유명하고 그 옆에 델리카한스도 빵맛집으로 유명하죠. 인공폭포가 보이는 유로피안 감성의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 역시 계절마다 다양한 디저트와 애프터눈티가 판매되는데요. 겨울이 오면서 다시 딸기와 샤인머스켓 컨셉의 디저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메인타워 38층의 한식당 무궁화와 일식당 모모야마, 37층의 중식당 도림,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타워 35층에 미슐랭 원스타의 프렌치 레스토랑인 피에르 가니에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있는 호텔 레스토랑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뷔페, 베이커리 할 것 없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호텔 메인타워와 이그제큐티브 타워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역시 멀티보다는 본진이 최고다입니다. 일단 두 타워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메인 타워는 오리지널 롯데호텔 본진이지만 사실상 비즈니스 투숙객이나 관광객을 타겟팅한 호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롯데백화점 오픈런 가시는 목적 빼고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철저히 내국인 호캉스에 눈높이를 맞춘 호텔입니다. 롯데호텔의 최상위 브랜드 호텔인 시그니의 서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전망만 뺀다면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객실 면에서는 훨씬 클럽 라운지를 따지자면 근사하게 서울 신라호텔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망이 너무 별게 없고 입지상 복잡한 서울 시내에 위치한다는 점은 호캉스하는 분들께 단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도 살짝 아쉽죠. 사실 이그제큐티브 타워는 롯데호텔 서울 자체가 가진 오래된 호텔이라는 이미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쉬러가는 느낌이 적다는 부분과 어필할 만한 압도적인 전망이나 부대 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진 거에 비해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실상은 롯데호텔을 대표할 만한 본진다운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투숙객 발레 서비스나 다림질 서비스가 무료인 점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호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서 클캉스, 먹캉스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호텔이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해나는 압구정의 우뚝선 안다즈 서울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